까지 18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돌아갑니다. 여의도 정치발전소 장앤창. 정치평론계 최고수 공격수 두 분 모셨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봄이 왔나 보다 했는데 벌써 꽃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윤중로에요. 네.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내일 비 오면은 네. 완전히 떨어질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비 온다고. 네, 비가 좀 오기는 해야 돼요. 네, 그러게요. 네. 제 꽃만 마음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뭐 어디로 왜 떨어져요? 그러세요? 아니, 저는 보수파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입장인데 요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네. 제 마음도 네. 떨어지고 있어요. 아니, 김기현 그 대표는 이제 한 달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한 달 됐는데 홍준표 대구시장 비대위 얘기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보수우파 패널. 아니, 홍준표 시장의 비대위 얘기는 그거는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고. 지나가는 말이어도 그게 지나간 말로 들립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들었어요. 네. 넉 달 본다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석 달 보는 사람 아까 지나갔어요? 네, 지나가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김기현 대표가 네. 당 대표로서 인정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네. 그것의 첫 번째 원인은 최고위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 아, 그래요? 아니, 뭐 당대표 전당대회 끝나고 난 다음 날부터 네. 최고위원들이 나가서 사고만 계속 치고 있고 네. 김재원 최고는 이제 오늘 아침까지 사고 쳐가지고 네. 이제 당분간 공개적인 활동 안 하겠다.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연예인도 아니고 나는 진짜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 되게 힘들 거예요. 힘들어요.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딱 조수진 최고도 또 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에 대한 권위와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봐야죠. 네. 그럼 당대표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2014년도에 경험이 뭐냐면 김무성 당대표란 말이에요. 네. 근데 최고위원들은 친박 최고위원이에요. 꼼짝 못했죠.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때도? 안 들어요. 아, 그래요? 아니, 우리는 아니, 지금 당정일체 막 이런데 왜 말을 안 들어요? 아니, 그때는 이제 김무성 대표는 비박이었고 네.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친박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우리는 뭐 대통령 어젯밤에 만나고 왔는데 네. 김무성 당대표는 못 만났지? 이러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당 내부에 제가 이제 한 달 평가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네. 사실 지금 주호영 정진석 때보다도 더 역동성이 없는 거 아니냐. 오히려 좀 심하다. 네. 우리는 서서히 이렇게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무력감도 있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최근에 이제 뭐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그 서울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이 약간 우세였는데 그것도 민주당으로 좀 돌아섰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좀 그 심할 정도로 이준석, 유승민 등등에 대한 비토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개혁 보수가 발디딜 틈이 없어져서 수도권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본다. 네. 서울 수도권은. 그래서 지금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뭐 어떻겠어요. 일단 우리 살아남자. 살아남아야 반란군이 되든 뭐라든 도모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응원하고 있고. 근데 한편에서 이런 자조도 나온대요. 뭐 오물 다 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반란해서 뭐하냐. 지금 우리 너무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를 당내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과연 유능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2030 젊은층 대학생들 우리 지지 안 하네? 마음 돌려야지. 뭐 할까? 대학교 가서 1,000원짜리 학식 먹어보자. 네. 그 대학생들로 얘기해보자. 그런 생각. 요즘 직장인들 힘들지? 뭐해? 도시락, 편의점 도시락 네. 그거 먹으면서 그들의 삶을 체험해보자. 이거잖아요. 예. 삶의 이런 집권 체험한 여당의 지도부가 어디 있어요? 체험 삶의 현장은 체험 삶의. 언제적 프로그램입니까? 조영남 아저씨가 하던 거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자, 그런데 이 논쟁을 피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 어떤 의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 노림수가 있다는 얘기는 정치권 안에 있습니다. 일단은 김재원 최고를 먼저 겨냥하기 시작했잖아요. 이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거 네, 같아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TK의 맹주로서 자기가 다 관할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김재원 의원이 최고위원이 된 이유도 네. 그리고 5.18에 대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폄훼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대구에서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자기 정치 그 판단이 굉장히 큰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김재원 최고도 누르고 그리고 이제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쨌든 대선 출마도 해야 되고 당의 주도권도 본인도 줘야 되겠고 특히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를 그냥 놔둬서는 이게 돌파가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명감 소명 의식이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요. 네?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잘못되어 가고 있다. 아, 홍준표 네. 시장이 김기현 당대표 아니라고 당대표직 그러던데요. 수행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뭐가 아니에요. 네? 아니 개인의 정치적인 이런 게 더 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그거는 그랬다라는 거지. 네. 지금 솔직히 김기현 당대표가 당대표직을 제대로 네. 수행하고 있느냐라고 네. 물어보면 네.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다 얘기를 사람들이 하죠. 많이 있고. 많이 있죠. 김재원 최고위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그렇죠. 그래 잘했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잘못된 거를 상식적으로 지적하는 거다. 상식적으로. 네. 네. 그런데 아무튼 아니에요? 홍준표 시장이 얘기할수록 정강훈 목사의 존재감은 뿜뿜입니다. 더 커지고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저 오늘 영상을 하나 봤는데 네. 정광훈 목사 3.1절을 열흘 앞두고 네. 그 예배를 보면서 네. 이재명 당대표를 빨리 구속시키지 않으면 한동훈 나한테 죽어. 아, 그분은 아무한테나 죽어요. 죽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킬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한 영상이 오늘 아니, 근데 터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광장에서는 아무 말은 아니고 센 말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존재감이 크신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좀 취재를 했는데요. 그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다선 의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이분 목사 맞냐? 목회자가 어떻게 그렇게 이 땡땡 저 땡땡 욕설과 네. 뭐 이게 정치인도 이런 정치인이 없는 수준으로 말을 한다. 근데 집권당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정리도 못하고 이게 근데 김기현 대표가 예. 선지자라고 얘기했고요. 이사야를 그렇죠.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홍준표 시장도 경선 때 찾아가서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고요. 안수기도도 받으셨대요. 아니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고 김재원 최고도 마찬가지고 홍준표 뭔가 시장도 그러니까요. 뭔가 마찬가지 걸려 아니에요?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그 정광훈 목사 세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인간적으로 우리가 광화문에서 집회 안 했으면 당신들 네. 정권 교체 가능했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대목을 들어보면 뭔가 지분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물어봤더니 정광훈 목사 주장에 따르면은 한 3, 4만 넣었다는 거예요. 당원으로. 8만 명이 아니고요. 네, 3, 4만이라고 그러던데요. 최근에 넣은 게 한 3, 4만이고 최근에. 그전엔 더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근데 이게 참 그분은 설교하면서 국민의힘 당원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얼마씩 내라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니까요. 국민의힘 점령 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국민의힘 점령 운동. 국민의힘을 점령해서 보수 우파 정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200석을 해가지고 네. 제2의 건국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당에 무엇보다 뭐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김재원 의원이 가서 그런 말을 하고 문제되는 주장을 했는데도 뭐 정리도 못하고 당대표가. 네. 이러니까 지지율은 계속 빠지는 거죠. 뭔가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PD님 저는 도저히 저 방어나 옹호나 이런 거 못할 것 같으니까 네. 장현장 코너에 장해찬 최고위원을 좀 불러서 자, 네? 왜 그러세요? 여야 입장을 좀 맞추시는 게 어떨까.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술자리 얘기를 했었는데 입당 전에 2번 만났는데 그 자리에 윤핵관보다 더 가까운 분이 배석했다. 몰라요. 이 사람 누구예요? 몰라요. 뭘 몰라요? 알잖아요. 아까 야 대기실에서 몰라. 저한테 그 사람이 누군지 분명하게 몰라. 얘기했는데 몰라요, 장씨죠. 몰라요. 에? 장씨인가요? 장 씨 아니죠. 혹시 배석하셨어요? 아니요. 네? 누구예요? 아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예상은 되지 않습니까? 예상은 되죠. 네. 그러니까요. 네. 예. 누군지는 대충 알지 않겠어요. 윤곽만 얘기하고 가자고요. 제가 그럼. 보기에는 댓글에 다 나왔을 거예요. 이미 다. 아우 빨리 예. 댓글에 누구 나왔습니까?
누굴까요? 여기 정리해놓고 가자고요. 아까 장윤성 기자님이 대기실에서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뭘 저한테 그러세요? 그 댓글 달리는 동안 저희는 개요 읽고 가겠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출연분 의뢰로 지난달 27일에서 31일까지 조사했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37.1%였어요. 그전에는 여러 조사가 있었지만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은 조사도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47.1%니까 거의 10% 차이가 났습니다. 지지도가 지금 민주당은 조금 올라가고 국민의힘은 좀 떨어지는 내려가는 그런 추세라는 거 얘기합니다. 지역별 세대별 지지도도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얘기하셨으니까 네. 그 여론조사에서 봐야 될 것들을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역별로 보면은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아요. 아니요, 대구 경북도 뒤집어졌어요. 구경북도 아니야. 그거는 41대 43. 아니야. 거기는 괜찮고 부울경만 부울경. 부울경만 뒤집혔고 대구 경북은 아직도 그렇겠죠. 미세하게 네. 네. 미세하게 이제 긍정평가가 높고 네. 또 하나는 연령별로 보면 네. 70대 이상만 제외하고는 네. 다 부정평가가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 서문시장 가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니에요. 그 갤럽 조사에서 TK가 41대 43이에요. 부정평가가. 아니, 전 2% 리얼미터 높아요. 얘기한 거예요. 지금 리얼미터 얘기하셨잖아요. 죄송해요. 지금 갤럽 얘기하면 또 하셔야 돼요. 지금. 죄송해요. 좀 리얼미터 얘기.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거기에 무당층하고요. 네. 지지정당 없음층, 네. 중도층 이렇게 보면은 부정평가가 66에서 78까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서문시장 갔습니까? 그런 면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서문시장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네. 대구 대통령도 아니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안에서도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가야 된다. 서문시장 말고 다른 중도를 설득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 발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 자, 근데 바꿔야 된다. 통합적인 메시지 역사에서도 그렇고 4.3의 상처를 도닥이는 그런 대통령 모습 보여줘야 된다. 그런 목소리는 들어가고요. 자, 대구 서문시장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 얘기가 그런 주장이 픽업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거기는 또 100주년이니까 또 가긴 가셨어야죠. 근데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대통령실 참모들의 상상력의 한계다. 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근데 거기 서문시장 다른 기획을 해야지. 맨날 서문시장만 가냐. 서문시장 간 거 가지고 문제 삼기는 어렵고 네. 서문시장도 가시고 네. 제주 4.3도 가고 추념식도 가시고 그랬어야죠. 자, 그러니까요. 윤핵관보다 더 가까운 분이 누군지 우리 청취자들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왜 안 알려주세요? 장성철 소장님, 아니, 하지 마시고요. 대기실에서 장윤성 기자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왜 그러세요? 누구 나옵니까? 아니 이준석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전화해볼까요 지금 이준석 네? 대표한테. 자, 넘어갑니다. 너무 네, K 씨라고 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 명이잖아요, 딱. 너무 K 씨. 분명하잖아요. 예. 네, K 씨, 권성동. 빙고. 네. 권성동 의원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윤핵관보다 더 가까운 건 아니죠. 윤핵관이죠. 한국갤럽 조사도 얘기하고 갈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잠깐, 4일간 조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30%였습니다. 30%.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하영재 의원 영장 기각됐습니다. 이재명에게 불똥 튄다. 민주당한테 불똥 튄다 얘기 나오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장윤성 기자님. 분위기는 안 좋다고 해요. 민주당 얘기를 방금 전에 이제 듣고 왔는데요. 우리한테 유리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체포동의안 또 오면 이번에는 가냐? 예.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또 올지 안 올지 아직은 모른다. 그런데 만약에 오게 된다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그러나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임은 분명하다. 네. 이 모든 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당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조홍천 의원이 세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관련해서도 어쨌든 조홍천 의원 무슨 세력이 있거나 뭐 이런 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홍천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항상 강하게 비판하는 그러니까요. 분이죠. 예, 선거 때 그래도 세게 도왔었는데 네. 어찌됐든 입장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이 한일 회담 이후에
뭐 이런저런 이슈를 만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어서 그건 좋은 청신호로 해석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성철 소장님, 네, 뭔 얘기예요? 어떻게 보시냐고요? 아니 하영재 의원 영장 기각됐잖아요. 체포동의안은 처리가 됐는데 네. 이거는 한동훈 장관과 국민의힘에게 상당히 안 좋은 일이죠. 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체포동의안 처리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유가 네. 법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곤란한 지경인 것이고 국민의힘으로서는 본인의 당의 의원이 네. 자백했어요. 네, 공천원금 때문에. 공천원금 받았다, 네. 7천만 원 받았다, 네. 나머지 정치자금 받은 거 맞다 이렇게 자백했어요. 계속 대외적인 활동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거겠죠. 아니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돈 받아가지고 나 돈 받았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민주당한테 그러니까요. 파도가?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진작 저번에 체포동의안 이거 처리하고 영장 실질심사 받고 구속적부심 받고 그랬으면은 아마 지금 사법 리스크로부터 훨씬 더 자유로웠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참 그 점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냥 안타까운 게 아니고. 안타깝다라는 네. 그러니까 판단에 있어서 좀 더 좀 그 적극적으로 행보를 해도 나쁠 게 없다라는 여론이 당 안에 있었잖아요. 그 나가서 받아라. 뭐 그렇게 두려워하냐라고 했는데 계속 그것은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나가면 구속이다라는 걱정들을 하는 것 우리가 같아요. 모르는 본인이 아는 뭔가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네? 글쎄, 그러니까 찔려서 이건 도저히 내가 제가 보기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본인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사실 왜 안 나가냐고요. 구속영장이 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것 불체포특권도 같습니다. 포기하겠다고 몇 번이나 얘기하셨는데 그냥 구속영장 심사 받으면 됐죠. 지금 다음 총선 얘기가 계속 나오고 한동훈 장관 계속 이렇게 호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존재감 계속 보이고 있어요. 어쨌든 다음 총선에 출마할까요?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 대거 출사표 던질까요? 그러면 개각할까요? 대통령실은 어떻게 될까요? 개각 임박설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대통령실 참모들은 출마할 거예요. 그래요? 근데 지금 5월 달에 나오는 것은 너무 빨라요. 대략 추석 전후를 통해서 네, 아직까지는 아니고. 나올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본인이 정치를 할지 말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할지 말지 고민이 안 끝난 것 같아요.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위에 가까운 분들이 한동훈 장관이 내년에 그냥 총선 나가서 뺏지 않아 다는 게 과연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인 미래에 도움이 될까? 그러면서 최재형 정 감사원장 네. 최재형 의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봐라. 감사원장도 했고 그리고 좀 유명했었고 그리고 대선 후보 경선까지 나간 비중 있는 정치인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n분의 1 됐다 300분의 1 됐잖아요. 한동훈 장관 그럴 필요가 있느냐. 네, 지금 가면 민주당하고 혼자서 일당 네. 100으로 싸우면 되는데 그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법무부 장관직을 조금 더 하면서 예를 들면은 대선으로 총리 같이 가든지 행하는. 아니면은 뭐 다른 단체장으로 나가든지 그렇게 해서 좀 체격과 본인의 지지 기반을 좀 만들어서 그 다음번에 도전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라고 근데 말씀드립니다. 뭐 어쨌든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리면 개각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5월 달에요? 또요. 개각 안 할 수 있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너무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의 기성 정치인들과 똑같은 문법을 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아니었죠. 왜냐하면 기존의 대통령들과 너무 다르게 정치를 하고 있기 오늘 때문에 거부권 행사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정치 문법을 잘 모르는 분이다. 그래서 좀 굉장히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들이 다 틀리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개각은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참모들의 경우에도 지금 12월에 나가라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거 막판에 네, 선거 직전에 직전에. 나가라. 지금까지는 네, 그냥 있어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출마자들이 12월에 나가면 되겠습니까? 되죠. 12월에 왜 너무 되냐? 늦잖아요. 좋은 지역구 주면 되는 거지.
국민의힘. 또 그런 방법이 있네요. 아니 근데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뭐 선수들이 5, 60명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5, 60이요? 네. 뭐 그 숫자도 정확하게 막 떠돌고 대구 지역도 경북하고 수도권에 좋은 지역 하면 돼요? 50개 60개는 충분히 나오죠. 그럼 기존에 있는 현역들은 어떡합니까? 뭐 현역들은 다 집에 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아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반란군이 되든 뭘 하든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는 얘기가 현역들 안에서도 지금 나오는 건데 그러면 정부와 여당 안에서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비대위 또 가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이잖아요. 대통령이요? 네. 그렇긴 하죠. 불신이 강하잖아요. 기존 정치인들에 대해서. 네. 그래서 본인의 소명 의식이 뭐냐면 유능한 검사들,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로 정치판을 확 바꿔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래서 것이 국민의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우리가 1당이 되는 것보다는 2, 3당이 되더라도 확실한 나의 검찰, 나의 사람들, 친윤당, 검찰당 이걸 원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지금 있는 현역들은 그거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다. 다 집에 가라는 건데 그거 어떻게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냐. 그거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말을 못하지만 조만간 또 세게 터질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선거 직전에 또 공천 두고는 또 물러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요. 배지를 단 분은 사람이고 배지를 떨어진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도 스스로들 해요. 그러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 거예요. 이혼을 하고 이게 또 낙선한 분이 있는데요. 이혼의 아픔보다 훨씬 크더라. 자기도 모르게 여의도에서 와서 있는데 내가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자아의 혼선이 왔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보수우파 진영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너무 많이 싸워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어제 심평 변호사가 아이고 중도로 가야죠 그랬더니 수행실장 했던 이용 의원이 당신은 멘토 아니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저격하잖아요. 네. 그냥 지금 서로 그냥 난장판인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용 의원이 오판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뭐냐면 오판이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정부 수행을 위해서 심평 변호사의 이런 주장이 틀렸냐 맞다. 결국에는 제가 계속 해오던 소리잖아요. 나 억울하다니까. 심평 변호사님하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원래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중도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요. 중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맞아요. 얘기했죠. 실제로 중도랑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지금 3분화라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도를 어쨌든 끌어오는 편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중도를 끌어안아야 지금 이기는데 중도로 가자 얘기를 하면은요 국민의힘에서도 비판받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무슨 소리냐 그런 얘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부에 진영 내에 분열이 일어나는데 과연 내년 선거 어떻게 대비할 거냐 그거를 막을 만한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이 있느냐 너무 회의적인 거예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좀 따르던 사람들도 배척을 하고 유승민 배척하고 안철수도 배척하고 이준석도 배척하고 심지어 나경원도 배척하고 내부에서 심평, 이용 이 두 사람도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이게 계속 핵분열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선거 치르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윤석열 대통령을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하신 분을 모셔와서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서 국민의힘이 승리는 했지만 잠깐 기뻤지만 그 뒤로 계속 분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이 실제로 보수 우파가 주도하는 당인지 꼭 그렇지만은 않다. 네. 그 숨죽여 있잖아요. 제가 오늘 통화한 다선 의원은 지금 우리 당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 내가 정말 할 말은 많다만 지금은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거는 보수우파의 얼굴이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는 지키는 건데 지금 보면 독도 문제, 후쿠시마 문제 등등해서 계속 밀리고 있어. 특히 지금 외교적으로 중국 문제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일본 문제 어떻게 할 거야? 북한 문제 어떻게 할 거야?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런 해법도 대안도 못 만들고 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가 무너지니까 보수 우파가 몰락을 해버렸잖아요. 진영 자체가 초토화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면은 보수파 진영이 또 그때처럼 몰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거든요. 예전에 진보의 재구성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보수의 재구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보수의 정말.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보수가 지금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1년 동안 뭘 보여줬습니까? 외교요? 안보요? 민주당이 경제. 저기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으로 발목 잡기를 해가지고 자, 지금 제대로 개혁 과제들을 진심이 아닌 거를 못하고 저는 있다. 알고 있어요. 자, 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하죠.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그래도 말할 만하는 장성철 소장조차도 아이고 무서워요. 지금은 말할 수 없다.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보수 쪽에서. 네. 제가 뭔 말을 못했어요. 네. 아니죠. 무섭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말 심각한 보수 우파들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진지하게 진영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때다. 그 고민의 지금 시발점이 한일 정상회담의 후폭풍인 것 같고 맞아요. 네. 만약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국익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결정들이 나오게 되면 보수 우파 진영 내에서도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것은.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디까지 어떻게 할, 특히 대만 걱정이 문제에 되니까. 대해서 어떻게 그치. 할 건지에 대해서 저는 내부의 안보 틀 내부에서 얼마나 됐을까. 혹시 그런 문제 때문에 김성한 안보실장이 중간에 이렇게 교체된 것은 아니 아닌가. 한미 정상회담 있고 중국하고도 얘기를 해야 돼요. 중국의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너무 커서 이대로 가다간 한국 경제 휘청거릴 거예요. 아니 이미 근데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빠져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외교의 상대에서 중국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경제만 놓고 보면 중국이 가장 중요한 지금 그럼요. 파트너인데요. 네. 자, 근데 이 아니 상황. 다른 대안이 없어요. 지금 중국이라는 시장을 대체할 만한 다른 시장을 만들어 놓고 뭐 인도. 빠지든 인도네시아. 언제 만들어요? 베트남. 언제 만들 거예요? 아니 필요하지. 그쪽도 했어요. 남아시아 정책을 문재인 정부 때도 했던 거예요. 너무 그 중국 의존도를 좀 신남방 정책.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했고 여전히 하는 중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중국에 높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외교안보 파트너 저기 컨트롤 타워가 지금 교체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태호 제1차장 같은 경우에 정말 일본 일방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일본과의 우호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엔 당연히 중국이라는 국가가 고려 대상에서 빠져 있죠. 그게 큰일 났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 걱정. 늘 하는 얘기지만 다자 외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네. 하죠. 예. 국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맞습니다. 장성철, 장윤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끝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선물 받은